이처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악의적, 편향적 보도를 양산하며 여론몰이하는 것이 수구보수 언론입니다. 특히 긴 시간 수구보수 정치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벌써 이들은 한동훈과 그의 부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만들고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작태입니다. 이제는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들은 사기업입니다. 결국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그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에 대한 객관성, 또한 언론의 바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법적 규제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언론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면전에 두고 영어로 면박을 줬습니다. 또 이틀 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바로 안 의원이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이 전 대표 자신을 기자들에게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최근 이 전 대표의 싸가지론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싸가지 없음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준석 싸가지를 연일 기사화하며 여론몰이하는 수구보수 언론의 행태입니다. 그간 주식회사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인은 띄워주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공격해왔습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관계없이 수구보수 언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가 보수이기에 수구보수 언론이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준석 싸가지에 대해서 더 세게 혹평하는 자들이 수구보수 언론입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첨예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 전 대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구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이 전 대표의 싸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일까요? 과연 싸가지 몰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수구보수 언론 자신들이 직접 고르고 세운 윤 대통령을 이 전 대표가 뭐라 하니까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구보수 언론과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 한 배를 같이 탄 동지이기에 윤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곧 수구보수 언론을 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싸가지를 득달같이 보도하며 정치적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악의적, 편향적 보도를 양산하며 여론몰이하는 것이 수구보수 언론입니다. 특히 긴 시간 수구보수 정치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벌써 이들은 한동훈과 그의 부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만들고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작태입니다. 이제는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들은 사기업입니다. 결국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그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에 대한 객관성, 또한 언론의 바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법적 규제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언론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경우 당장 현실적으로는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편협되고 알맹이 없는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수구보수 언론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여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싸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뜻은 보통 무례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10년 전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진보를 향해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비판하며 떠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가지 없는 수구보수이고 수구보수는 과거 진보보다 훨씬 더 싸가지가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는 부자 감세와 더불어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신경 써달라는 국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선 귀를 닫고 오히려 정쟁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올해 오송 참사,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구보수는 아주 일관되게 무례하고 파렴치한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싸가지 없는 수구보수의 의식 속에는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할 뿐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중추 역할에 있으니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구보수 언론이 논하는 이준석 싸가지 자체도 문제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면전에 두고 일부러 영어로 말하며 면박을 준 이 전 대표 본인의 행동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보수라면 을에 가져야 할 약자에 대한 존중과 남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투쟁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준석 전 대표도 싸가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수구보수의 싸가지 없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구 언론은 10여 년 전에는 진보의 싸가지 없음을 매섭게 비판했는데 현재는 도를 넘어선 수구의 싸가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싸가지에 대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진보와 이준석의 싸가지를 이야기할 뿐 정작 수구보수의 싸가지는 말하지 않는 수구 언론의 행태를 방증하는 꼴입니다. 이런 수구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닫아야 할 것입니다.